어느 늦가을 밤 대학생인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중간고사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도서관은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고 학생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책을 읽거나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지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민수와 함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2시가 되자 도서관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났고 도서관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민수도 피곤을 참지 못하고 먼저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지수는 남아 공부를 더 하겠다며 민수를 배웅했습니다. 민수가 떠난 뒤 더 이상 집중이 되지 않던 지수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화장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도서관 구석에 위치해 있었고 지수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자동 센서로 움직이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순간 기이한 느낌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안은 조용했고 몇 개의 칸이 있는 가운데 가장 끝에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곳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옆 칸에 들어가 용물을 마치고 손을 씻기 위해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 속에서 그녀의 뒤쪽으로 보이는 끝칸 문이 조금씩 닫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모든 감각이 곤두서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군가 있는 걸까? 만약 그랬다면 왜 지금에서야 문을 닫는 걸까? 지수는 가볍게 심호흡을 하며 머릿속으로 침착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천천히 그 끝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심스레 밀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한쪽 구석에 무엇인가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낡고 알 수 없는 책 한 권이었습니다. 지수는 겁이 남아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손에 쥐었습니다. 책의 표지는 다 달아 제목조차 보이지 않았고 내지는 누렇게 변해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해독할 수 있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모두가 잠들기 전 돌아보지 말 것이라는 경고 같기도 하고 요구 같기도 한 메시지였습니다. 지수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도서관에 자신 말고 누군가 더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빠르게 화장실을 나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책가방을 챙기려 준비했습니다. 그때 도서관의 마이크를 통해 곧 문을 닫겠습니다. 남아 계신 분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급히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 책과 노트를 정리하며 가능한 한 빠르게 도서관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고 지수는 마무리를 하고 나서야 그곳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밖으로 나가기 직전 그녀는 누군가 뒤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민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 주저했지만 갑자기 아까 화장실에서 본 경고 문구가 떠올랐고 지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도서관을 벗어나 멀리 떨어진 후에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한 지수는 도서관의 근무자에게 어제 그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지만 관리자는 그 시간대에 아무도 그 구역으로 들어간 기록이 없다며 의아해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까지 도서관에 남은 사람은 분명 지수 혼자였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진 지수는 다시는 늦은 밤 도서관에 남아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도서관에는 몇십 년 전 실종된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던 곳이라는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지수는 자신이 겪은 일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 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지수는 도서관을 자주 찾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지수의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종종 누군가의 등을 밟고 다니는 느낌이 들 때면 자신도 모르게 뒤돌아보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두운 밤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저택 하나가 우뚝 서 있었다. 그 저택은 수십 년 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했다. 그들은 그 저택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고 그곳에는 중년의 여인이 자살한 후 원혼이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어느 가을밤 대학생 4명이 이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호기심이 많던 그들은 작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늦은 밤 그 저택을 찾았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저택은 험악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문 손잡이를 돌리자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각자의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4명은 각 방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멀리서 들리는 비명소리, 그리고 마치 누군가 그들 곁에서 속삭이는 듯한 낮은 음성, 명확히 들리지 않는 소리에 불안해진 친구 중 한 명인 지연은 카메라를 꺼내 녹화를 시작했다. 이거 나중에 증거로 써야겠어 라고 말하며 몇 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저택의 중심부에 있는 낡은 계단을 발견했다. 그 계단은 옥상으로 이어져 있었고 마치 그들을 초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옥상에 올라서자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렸고 저 멀리서는 신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옥상 중심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피아노 건반은 부서져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아노 건반 중 몇 개가 서서히 눌리며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도 음이 울렸다. 지연의 친구 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연과 나머지 2명도 따라 뛰어내려갔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들은 저택의 벽에 새겨진 무수한 손톱 자국과 고통스러운 얼굴 모양의 흔적을 보았다. 그들은 두려움에 질려 더욱 속도를 내어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들이 저택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한 순간 지연은 카메라가 아직 녹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이 옥상에 있을 때 카메라 화면 뒤편으로 어떤 여인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녀는 불쌍하고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그 밤의 끔찍한 경험을 절대 잊을 수 없었고 그 이후로도 그 저택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 후로도 그 저택을 기피하며 늘 밤마다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들로 인해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공포에 떨며 그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을 타고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회자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특히 전설이 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던 무시무시한 경험담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피해 자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자 했다. 마을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공기는 맑았다. 한낮의 햇살은 따스했고 우리는 그런 평화로운 환경을 만끽하며 도착했다. 마을 한가운데는 오래된 폐가가 있었다. 현지인들은 그 집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고 그 집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며 조심하라고 했다. 우리는 젊은 혈기에 그런 이야기를 무시하기로 했다. 사실 그런 전설은 어디에나 있고 대부분 그냥 겁주기 위한 허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마을에서 가까운 산으로 야간 산행을 갔다가 폐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장난기가 발동한 친구 중 한 명이 그 집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서로의 체면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호기심에 이끌려 그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집은 외관부터 을씨년스러웠다. 모든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문이 삐걱이며 열릴 때마다 기괴한 소리가 났다. 내부는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마치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무엇보다 집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다.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였다. 우리가 집을 둘러보던 중 갑자기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처음엔 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까까지 분명히 들리던 바람 소리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친구 중 한 명이 2층으로 올라가 보자고 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하나만이 유일한 빛이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발소리가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2층은 더 황폐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모두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한 친구가 소리쳤다. 누군가 있어. 우리는 모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무언가가 떨어졌다. 오래된 인형이었다. 기이하게도 인형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내려오는 길에 집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고 균열이 생기는 소리가 들렸다. 겨우 집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뒤를 돌아본 우리 눈에 비친 것은 창가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한 여인의 형체였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 수 있었다. 그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 일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 이야기는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때때로 꿈속에서 그 여인을 다시 보곤 한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며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내는 불확실성과 상상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 같다.